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일본 인상 베팅, 개미 엔화 미국채 ETF 1,500억 싹쓸이.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일본 해지형 ETF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500억 원에 달하는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미국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일본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을 선언하자 채권 가격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겨냥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시진핑 지시에 중국 인민은행 20여 년 만에 국채 매입 나설까? 중국 중앙은행이 20여 년 만에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이를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 안착, 10만 전자 간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2년 3개월 만에 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메모리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8만 전자를 기록한 것은 2021년 12월 28일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아울러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0.23% 상승하면서 2,752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7% 상승하면서 912선에서 출발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종가상으로 8만 원에 안착했다라는 부분인데요. 2021년 12월 28일 8만 3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한 이후 다시 한번 종가 8만 원 선 지켜냈다라는 점이 유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도 있었습니다. HBM 출하량을 작년 대비해서 최대 2.9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달 5일에 잠정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출발은 0.62% 상승하면서 8만 1,000원 선 넘어서며 기분 좋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0.67%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이 강하게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삼성 SDI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27%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엔 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서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PSP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주들은 좀 개별적인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HLB는 강보합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6%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출발 보겠습니다. HLB는 1.19% 상승하면서 11만 1,000원 선에서, 알테오젠도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21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총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오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부터 삼천당 제약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캠 리노공업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요.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0.19% 정도 밀리면서 10만 3,500원 선에서 출발선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사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하기 전에 담아보면 좋을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어제 이제 인텔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 관련해서 향후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협업한다고 하면서 어제 3개 회사를 이제 참여한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회사가 뭐 폴라리스 AI 그리고 솔트루스 마지막으로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iTools, 뭐 알약이나 IC 뭐 이걸 만드는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기업이고요. 일단은 사실 이 회사는 종속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스트 게임즈도 있고 이스트 시큐리티가 있고 뭐 이스트 시큐리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스트 시큐리티는 아마 자회사 상장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좀 시기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향후에 여기에서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스트 게임즈 두 번째로는 이제 카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최근에 나온 게임들이 워낙 그래픽 사양도 좋고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중남미나 동남아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사양이어도 그만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서는 계속 꾸준히 달성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를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탐방을 갔던 이유는 일단은 기존에 이제 AI 휴먼 서비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AI도 마찬가지고 썰트루스도 이런 휴먼 AI를 만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교육기관 사업자 선정을 조금 이제 AI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학원 강사 같은 경우도 뭐 AI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아닌 AI가 직접 뭐 영어 발음이나 이런 교육 서비스를 실제로 하는 굉장히 많이 하는 흐름 태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쪽에 대한 B2G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향후에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솔트루스도 흑자 전환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트 소프트도 올해 같은 경우 좀 굉장히 기대감이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계속 AI를 이제 그리고 있는 경우도 사실 뭐 이스트 소프트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은 무료긴 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유료화되었을 때 그에 대한 수익성이 향후에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스트 소프트가 어제 이틀 관련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오션입니다. 요즘 조선주가 굉장히 조금씩 이제 올라오다가 뭐 이틀 전에 볼티모어 관련 이슈로 인해서 물론 그 이슈라기보다는 뭐 노무라 관련 뭐 리포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선 업황 자체는 훨씬 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을 토대로 대부분 조선 3사 회사들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번 주총을 통해서 향후에 북미 쪽에 지사를 설립을 했고 결국 그 이후에 MRO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확장 사업을 좀 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세아니아 선주 쪽에 8쪽 이제 수주 받았던 물량들은 사실상 대부분 이제 작년에 카타르 에너지 2차 발주 쪽에다 물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척당 한 3천억 정도 이제 물량입니다. 이번 1분기 때부터는 아마 조선 3사들 대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성가 물량들은 이미 4분기, 3분기 때 작년에 대부분 해소를 했고 올해부터는 고성가 위주에 대한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MRO 사업이나 아니면 잠수정 그리고 이런 다선종에 대한 이런 다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수주 모멘텀과 실적이 동반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종고 성과가 급하게 좀 올라왔다는 것은 선주사들의 수요가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조선사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오션을 탑픽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9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어제 먼저 좀 돌아보면요. 우리 시장 잠시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미국장에 훈풍을 이어받지 못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종목별로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를 좀 안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쉬어가긴 했지만 반도체 쪽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오늘 밤에 있을 PC 지수 발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표도 발언들도 어떤 내용이 좀 나오게 될지 지켜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후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상 체결 지수와 동일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0.42% 상승하면서 2,757선, 코스닥은 0.25% 정도 상승하면서 912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0당 제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이슈로 인해서 최근 관심 많이 받고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시총 10위권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어제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0.2% 정도 추가적으로 밀려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동진세미캠 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다 하락했지만 반도체 쪽은 그래도 죽지 않고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종가를 8만 원 선으로 좀 지켜내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도 동진세미컴 관심 좀 받았고요. 0.43% 정도 상승하면서 46,800원 선에서 오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온칩스 보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 최대 수혜주로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출발 분위기도 좋습니다. 0.33%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요. 12만 3,40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젤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새내기주죠. 어제 시간 외에서 급락을 좀 했습니다.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급락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7% 정도 밀려나면서 6만 원 선에 걸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장비 공급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유리 기판용이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TGV 장비라고 해서요. 초정밀로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전극이 통하게끔 만들어주는 장비인데요. 이 소식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3.3% 밀려나면서 움직입니다. 19,62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개장 분위기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 초반보다 조금 밀려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오늘 외국인들 역시 또 코스닥 좀 팝니다. 400억 정도 지금 순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494억 그래서 코스닥 쪽에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최근에 간헐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8만 전자 시대를 개막을 했죠. 지금 8만 1,1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오늘 다행히 프로그램은 119억 순 매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러나 SK하이닉스 분위기 약간 다르죠.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40억. 그러나 어제 좀 밀린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게 있었으니까 0.5%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권인 가운데 현대차, 기아 이런 순서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은 그 코스피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파란 게 좀 많이 보이죠. 에코프로비엠 약하게 프로그램 매도 2억 정도 들어오면서 2% 어제 약세였는데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요. 에코프로도 3% 이렇게 밀리는 국면, 프로그램도 1억 정도의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 반등을 조금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프로그램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6억 정도 들어오고 3.7%고 알테오젠, HPSP, 엔캠 전반적으로 밀려나는 프로그램도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31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두산호 상당합니다. 오늘 10% 올라가고 프로그램 순매수 48억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16만 7천 원까지 좀 뚫고 올라가는 이런 국면. LIG 넥스원이네요. 18만 2천 원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8% 상당히 올라갑니다. 27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센티 펀드 코너에서 했던 종목들이 몇 개 보입니다. 자, HLB 제약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로 17억 들어오면서 5.5% 올라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7억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강합니다. 3%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 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상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좀 대비되죠. SK하이닉스 61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들어옵니다. 강보합 정도에 있고 한미반도체 이수 베타시스 최근에 주가를 많이 뿜었다. 제가 HBM 관련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어제 SK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순매도로 돌았습니다. 31억, 28억 이렇게 순매도 나오면서 각각 1.5%, 2.6%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2차 전지 오늘 좀 내려가죠. 삼성 SDI 어제도 좀 밀렸는데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도 27억 나오면서 오늘 2%가량 이렇게 좀 밀립니다. 알테오젠 프로그램 순매도 많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최근에 반짝했는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57억.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장 초반에는 플러스 빨갛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 코스닥을 좀 많이 팝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난 반도체도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물론 오늘 이제 특히 미국, 영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부활절로 이제 휴장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밤 이제 PC 있는 측면에서는 좀 외국인 수급에 따라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데이터가 되고 PC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표에 따라서 당연히 금리에 대한 방향성과 최근에 워낙 이제 환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달러가 강세로 움직인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애매한 포지션을 조금 움직이지 않나. 사실 그동안은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그런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물론 ACR 관련된 제약바이오 특별 개별 섹터에 대한 이벤트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당분간 오늘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좀 더 가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방이 프로그램이 좀 갈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SK하이닉스 쪽에서 HBM이 좀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앞서 나갔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는 삼성전자 비중을 좀 높여야 될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입니까? 아니면 둘 다 조금 가져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 좋게 보겠지만은 사실 결국에는 이게 투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자체로서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는 6개월 전에 좀 선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고 이미 감산 관련 중단 원복 이슈도 이미 시장에서는 1분기 때부터 서서히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최근에 사이믹스나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업종들이 주가가 좀 좋았다는 측면이 있었던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미 향후에 4월 말에 있을 컨콜에서는 이미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 주에 4월 5일날 열리는 이제 잠정 실적 발표까지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충분한 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겠지만은 GTC 2024에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향후에 물론 이제 12달 잭슨 반도체긴 하겠지만은 이 향후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 공급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시장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미 반도체가 또 마이크론 이슈까지 있는 만큼 결국에는 이런 공급 계약 이슈들이 아마 여러 장비 업체들에게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라고 측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정 사실이고 삼성전자 이번 반도체 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오냐 여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결론에는 낸드 쪽 플래시가 얼마만큼 회복이 될 수 있냐. 물론 이미 시장에서도 2분기 때는 18% 이상 가격이 반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를 넘어 2분기.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8일 연속으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지금 한 3조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목표가가 10만 원 이상 더 나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에는 이미 2020년 12월 달에 달성했던 9만 5천 원대 가격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다음 또 하나 좀 넘어가 볼까? 2차 전지 쪽을 물어보고 싶은데 말이죠. 오늘 2차 전지 팔았습니다. 어제도 조금 장중에 약세 반전하면서 팔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모양이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한 2%, 3%대 지금 약세권.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곧 이제 1분기 실적 나오는 그 분위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희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이번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극재 관련해서 이분기 실적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조금 얘기는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뭐 테슬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 둔화, 물론 오히려 최근에 현대차가 그 전기차 라인을 하이브리드 라인을 좀 바꾼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그 모건스탠리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도 계속 꾸준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테슬라 강세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시장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 결국 그 이유가 그는 급속 충전기에 대한 인프라가 설치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그 전기차 이 시장에 대한 이 가격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업황 자체가 조금은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좀 당분간은 조금은 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1분기 실적에 따라서 한번 투심은 조금은 꺾일 수 있다는 측면, 물론 더 이상 하락이기보다는 조금은 하방을 지지하는 측면을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투심이 조금 꺾일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실적 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자, 방산 쪽으로 가볼까요?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 로템, LIG 넥슨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아주 또 강한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5%, LIG 넥슨 2%, 현대, 로템 4%. 자, 장이 오늘같이 조금 밀리고 있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방사는 2월달에 소음법 이슈로 이후에 이제 향후에 수출 모멘텀이 좀 계속 부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폴란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점차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물론 자금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GDP 2%에서 적어도 3, 4%까지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그 국방비를 증액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발 관련해서도 수주 모멘텀이 계속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2년 전 처음으로 이제 방산 관련 그 기술 수출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 이후부터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여러 나라 국가들에게 향후에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주까지 덩달아 지금 나오고 있고, 심지어 LIG 넥스원은 그 방산에다가 로봇에다가 심지어 우주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즘 방산 업체들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밸류가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체크해보고 싶은 게 전력 인프라 쪽에 최근에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다시 치고 나가네요. 오늘 리포트가 또 나왔죠. 목표 주가를 좀 좋게 보면서 오늘 5%가량 이렇게 올라가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아주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밸류에이션 높습니다만 오늘 2%, LS 일렉트릭, LS까지 뒤에 처져 있던 후발 주식들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쪽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참 이게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은 더 갈 건 알고는 있지만 참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죠. 워낙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고 수주 플러스 실적이 동반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이런 전력기기, 벌약기나 이런 측면이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AI 쪽 관련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 이런 측면에서 그만큼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특히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교체 수요 시기가 충분히 다가왔고, 그만큼 북미 쪽에 그 큰 땅덩어리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런 전기 설비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안책이 될 수 있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참 어렵죠. 물론 이제 밸류 측면에서는 좀 부담은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런 그 많은 물량들이 향후에는 이게 성장성이 꺾일 때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는 측면, AI 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안책은 다른 측면에서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인데 최근에 좀 올라왔었잖아요. 사실 장이 좋을 때는
장이 빠질 때는 또 방어주로서 제약바이오를 쳐다보는 사람도 많고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캐탈리스트 되는 모멘텀 되는 이런 요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좀 밀립니다. 최근에 뭐 HLB, 알테오전 해가지고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상위까지 이거 치고 올라올 정도로 각광을 받았던 주식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모멘텀 플레이라기보다는 좀 기계 가져갔다는 측면. 지금 사실 바이오 섹터가 오르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나라 K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로열티, 전 세계 1위 업체들에게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가 다 오른다기보다는 이거 하나하나의 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대표적으로 사실 작년에 M&A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은 올해부터는 스텔라라나 아니면은 이제 진페트라 이쪽이 과연 북미 쪽에 이제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약간에 대한 이슈로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북미 시장 자체가 그만큼 워낙 큰 덩어리고, 우리나라 SK 바이오판도 북미 시장에서 이제 올해는 의약품 쪽에 처방 데이터가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CR이 끝나더라도 아스코가 남아 있고 5월달에는 HAB FDA 승인권, 그리고 8월달에는 유황량에 대한 FDA 승인권이 맥나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부분 인상 3상이나 이런 북미 쪽에 FDA 승인권이 하나둘씩 나온다는 것은 그 위상에 접목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코스피는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금방 하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SSA 김태성 본부장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니까 코스닥 밀립니다.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코스닥 많이 팔고 있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이 조금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또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반도체 IT의 변동성이 아직은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IT 투탑의 이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기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잠시 숨고르기 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그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성과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2분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정말 좋은 실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 혹은 반도체 IT의 어떤 가격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음을 위한 기회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숨 쉬고 가는 거죠. 좀 그 정도로 이해를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두상 오늘 아까 엄청 오르더라고요. CJ, 일진전기, OCI 홀딩스, LIG 넥슨 이렇게 5개인데 네. 어느 거 좀 얘기할까요? 두산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이야기를 드려보면, 사실 이제 두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지주사가 출발을 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성장성이라기보단 저PBR 관련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가
최근에 보면 연이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성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 건설기계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원재료를 공급받는 그러한 뉴스가 있다 보니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이 수급을 좀 보태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았던 두산 혹은 지주사인 만큼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은 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관계사들의 흐름 너무 좋기 때문에요. 저는 두산 그룹주 내에 지금 봐야 될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최근에 저희 센티펀드 코너에서도 한 2번 정도 했었죠. 최근에 했는데 17만 원까지 와 있네요. 자, 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K엔솔, 엑시콘, HLB제약, 원익 IPS, CJ ENM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거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오늘은 이 K엔솔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K엔솔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기술과 대표 주자로서 많이들 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액침 냉각 기술하면 최근에 3가지 기업이 동시에 이제 떠올랐죠. GST 그리고 이제 K엔솔, 이제 인성정보. 일단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은 GST입니다.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될 혹은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 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또 길게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뉴스만 나오면 난립니다. 거기에 이제 수급이 몰리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액침 냉각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액침 냉각 기술만 가지고 본다면 미국의 버티컬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 지금 전체 매출의 70%가 이미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실적을 찍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K엔솔, GST,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지금 이 데이터 서버에 대한 규모 그리고 이제 크기가 점점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너무 이제 공격적인 트레이딩은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미국에 있는 주식을 직접 사라? 네, 맞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보고요. 자, 지금까지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태양광 섹터의 대표 주자죠. SDN입니다. 어제 산업부가 이 태양광 기업 공동연구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죠. SDN은 지난 26일에도 국내 아리백 펀드와 247억 원 규모의 태양광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주 태양광 섹터에서는 아주 높은 수주율을 보여주는 기업인데요. 현재 어제장에서 이렇게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장에서는 2.09% 내리면서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래산업인데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사죠. 마찬가지로 어제장을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여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글로벌 고객사 대응을 위해서 베트남 방린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마케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강하게 주가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반도체의 후공정 검사 장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현재 주가가 12%가량 크게 올라주면서 2,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네, SKD&D가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한 SK 이터닉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존속회사는 부동산 사업을 그리고 신설회사인 SK 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두 회사의 분할 비율은 SKD&D가 약 77%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23%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현재 29% 상한가를 기록하면서요. 12,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TY홀딩스의 주가가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태형그룹의 에코비트의 매각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그룹의 관련주들의 강세를 함께 따라줬는데요. 현재 이 TY홀딩스는 태형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 약세 보이면서 조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도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에코비트의 지분 100%로 당초 분리 매각이 검토됐던 에코비트의 자회사 에코비트 프리텍도 같이 이에 포함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3,5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사 코닉 오토메이션 역시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양극재 품질 검사 장비인 KLAS 해외 출하식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장비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양극재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다수의 양극재 기업에 공급 중입니다. 이 소식에 현재 주가 0.51% 오르면서 3,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브리핑이었습니다. 금방 TY홀딩스 나왔습니다만은 뭐 회사 경영이나 투자나 잠깐 생각 잘못하는 순간 아주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갈 수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 오래간만에 이런 주식을 가져왔네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솔라 참 괜찮은데 그쵸. 따라갈까요 말까요? 찬물을 끼얹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저는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어제부터 오늘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 방중을 하기 앞서서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 소재라든지 재료에 대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문제 삼고 걸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대 급부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굉장히 또 주가가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짧게 보든 길게 보든 그래도 명분이 있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낸 저가의 어떤 태양광 부품들, 셀이라든지 모듈 같은 경우에 어디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냐면 유럽입니다. 근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유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저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이길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매출 다변화, 그러니까 매출처가 이제 조금은 더 다양해져야 될 요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으로 건너간다 하더라도 지금 녹록지 못합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직접 공장을 건설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IRA 법안에 따른 어떤 특혜를 좀 받기에도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에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보조금을 줬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 정책 내에서도 이 보조금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전처럼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좀 없어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유럽에서도 지금 조금 힘들고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중국의 과잉 공급에 따른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급단의 조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정말 잘 나갔었을 때 가격 뭐 이제 8만 원대까지 지금 다시 가려면 지금 이제 2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다시 가려면 4배가 지금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기에는 저는 대안 종목으로 하나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모두 턴키로 이제 생산부터 공급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같은 기간에 같은 비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확실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는 하나솔루션이 저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이 조금은 더 높은 가격대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1년 내내 뭐 시장 오르는데 계속 밀렸죠. 네. 어제 오늘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바라보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리아 FT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대세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따라가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조금 길게 보기보다는 일단 시세를 좀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 캐니스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현대차 기아가 엄청난 실적을 낸 바탕에는 하이브리드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 지금 전기차가 캐즘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아직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차량 판매료 1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이 수요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차량이 기존 내연기관보단 비쌉니다. 비싸다는 건 그만큼 또 영업 마진율을 또 높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품 사온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주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세방전지도 있는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또 추가로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납축전지를 만드는 게 세방전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납축전지가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가고 기본 내연기관 차에도 들어가는데 올해 이제 2030년도부터 유럽에서는 이 차량 내에 납축전지를 들어가지 않게 규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세방전지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기업은 코리아 FT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5,2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박스의 하단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해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섰을 때 시세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세가 난다면 7,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물어보면 전기차 사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코리아 FT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LNF 보겠습니다.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부분 먼저 보실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네요. LNF가 크게 한번 상승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SK온과 1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인데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고객사로 현대차 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LNF도 현대차 그룹과 함께 전략적으로 파트너사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까다로운 현대차 고객들 선택을 좀 받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북미 지역 대부분 지역에 공급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니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단결정 부분, 그러니까 결정 자체가 규칙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LG 엔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수주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2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미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HBM 높이와 수요가 비례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HBM이라는 것 자체가 D램을 위로 계속해서 적층해서 쌓아 올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요즘은 8단은 기본이고요.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적층하는 규모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휘어짐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미코다라고 거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보고서 이슈가 마무리됐다라는 부분인데요. 3월 21일 기준으로 감사보고서 적정 및 환기 해제가 됐습니다. 달릴 일만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7개의 자회사의 매출 성장세도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은 미코와 관련된 리포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7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미코나 미코 바이오메드, 미코 파워 등 이렇게 7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TSMC나 마이크론, 인텔 등도 현재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제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상부 히터와 하부 히터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좀 가지고 있던 제품이 하부 히터, 그리고 신제품으로 내놓고 있는 제품이 상부 히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가지고 온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미코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열 저항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요.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는가가 좀 중요한데요. TC 본더라는 이 장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크지만 간단하게 좀 구조를 살펴보면 상부와 하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코의 펄스 히터라는 제품은 상부에 그리고 하부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부 히터 같은 경우에는 다이를 집어서 올리는 기구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부 히터 같은 경우에는 집어서 올려놓으면 열과 압력을 통해서 접합, 그러니까 본딩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하부에서 150도에서 200도까지 먼저 올려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상부가 400도까지 온도를 올리게 되면서 본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상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기존의 온도에서 400도까지 올리는 시간이 0.9초에서 1.1초 내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좀 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필요한가도 좀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HBM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은 D램을 계속해서 위로 쌓아 올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용량은 커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이 쌓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칩의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높이 올리면 당연히 압력으로 인해서 틀어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틀어짐이 언급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딩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할 때 뒤틀림이 없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접합을 시켜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D램 칩을 이렇게 HBM 형식으로 계속해서 쌓아 올리게 될 텐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압력이 좀 가하게 되면 사진처럼 휘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코의 제품 그리고 TC 본더 장비를 활용을 해서 이 적층을 쌓을 때마다 제대로 본딩을 좀 해주게 된다면 이 수율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동사의 대표적인 제품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부 히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상부 히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상부 히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3가지 잡았고요. 첫 번째는 상부 기국, 집을 때는 100도, 접착할 때는 400도.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같이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엔 TC본더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도가 고온이었다 저온이었다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모품에 있어서 교체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매출의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3 이 이후에는 이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12단, 16단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단 제품을 현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화를 진행 중이고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는요, HBM 높이와 이 수요가 비례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감사 보고서 이슈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릴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요,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도 혼조세 지금 보이고 있죠.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이스트소프트, 하나오션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해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가지 말자, 코리아 FT는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오늘 강관 앵커와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년간 제가 여기까지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투자 그리고 수익 많이 거두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경제방송은 서울경제TV 많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방송국으로도 한층 더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제 역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